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도 실제 사주 명조를 가지고 그 팔자를 읽어내는 제 개인적인 어떤 방법 또 그런 관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본명입니다. 정민년, 신해월, 기축일, 갑자시. 사주를 읽어내는 방법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초보자 시절과 어느 정도 좀 경력이 쌓인 후에는 이제 사주를 읽는 눈이 확연히 달라지게 되십니다. 누구나. 그러나 그것은 연습에 의해서 일찍부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사주라는 게 결국은 음양학입니다. 오행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세부적으로 어떤 분류를 해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육신이라는 것도 뭔가 좀 이렇게 우리가 인과관계를 또 이런 걸 갖다가 구분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어떤 그런 어떤 명함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결국은 우리 길흉 대세 분석은 음양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주 명리학은 음양에서 시작해서 음양에서 끝난다, 마무리된다. 그렇습니다. 음양의 밸런스가 사주 운명의 길흉을 좌우하기 때문에 오행도 결국은 음양으로 나눠지니까 뭐 다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양이 필요한 기운에는 양의 울로가 와야지 발전이 있고, 음이 필요한 명조에는 음의 울로가 진행이 돼야지만이 발전이 있다는 거. 뭐 그 이상 그 이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사사로운 일들, 뭐 어떤 건강 문제든, 뭐 진로 문제든, 이성 문제든, 육신 문제든 이런 것들은 이제 오행으로서 구분해서 어떤 경중을 따져서 나누는 것이니까 그것은 두 번째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사주팔자를 하나로 묶어서 그 그릇을 읽어낸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서 뭔가 뭐 기질적인 분야, 또 오행적인 분야, 육신적인 분야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명조도 정민년, 신해월, 기축일, 갑자신데 우리가 뭐 초보자 입장에서 보면 기축일주가 해월에 출생하고 천간에는 식신, 신금도 떴고 시간에 정관도 떴고 또 연간에 편인도 떴고 뭐 식신이 길신인데 뭐 편인이 도식을 해서 아이고 편인이 해로운 것 같다 이렇게도 막 생각되겠죠. 정관이 떠서 뭐 좋겠다 합이 돼서 정관이 뭐 합이나 마나 정관을 합하는 게 합인데 뭐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보죠. 그러나 실상은 사주를 척 보는 순간에 기토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기토는 섭토고 음토다. 무토는 뭐 조토고 양토라는 걸 금방 알지요. 기토는 섭토고 음토다. 근데 해월에 출생하고 해자축으로 이렇게 완전히 지지에 삼합 수국이 수방이 방합이죠. 방합 삼합이 아니라 방합 수방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 기토는 그렇지 않아도 본질이 섭토인데 완전히 그 한섭한 기운을 완전히 바닥에 그 형성하고 있구나. 그러면 답이 바로 나온 겁니다. 이 운명은 따뜻한 운이 와야 발복을 하겠구나. 그 답이 뭐 시작이다 끝이다. 뭐 해자축 방이 있어서 재물이 있고 뭐 일주 빌견이라서 뭐 고집이 있고 이런 것들은 사사로운 것을 논할 적에 접근하는 거고, 우리가 큰 어떤 그런 어떤 음양 관계를 읽어내지 않으면은 세부적인 분석도 다 이연령 비연령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바로 기토가 해자축을 깔았다. 해월에 출발해서 해자축을 깔았다. 그러면은 단박에 여기는 화운이 오지 않으면 발복이 어렵겠군. 그래서 이 화가
인간에 있는 정화나 연지에 있는 미토, 조토도 조토, 이런 게 바로 우리 흔히 말하는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는 바람에 우리 단편적으로는 이런 월간에 있는 식신도 우리가 식신, 정관, 재성 이런 거 다 정인 이런 거 다 길신이라고 시신이라고 하죠. 그런 게 아닙니다. 강론으로는 그렇지만도 전체를 읽을 적에는 이것도 한량한 기운이 이렇게 만드는데 금이 있으면은 한량함을 또 도와주게 되니까 이 또한 기신이 되죠. 끓일자 기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편인이 좋게 안 보잖아요. 단편적으로는. 그러나 이런 경우는 편인이 한마디로 하극금 식신을 극하는 것, 도식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도 차라리 잘된 경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간목의 존재는 밑에 해자축을 깔았으니까 간목도 물론 간목 입장에서 봐도 뭔가 그것이 굉장히 좀 능력을 발휘하려면 이런 화를 봐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다 엮어버리면 말이 안 되고 일단 간목 자체가 지지 해자축을 해월에 간목 축 해자축에 연루된 간목 하면은 그 또한 어떤 동절의 간목이니까 간목에 올고듬은 있겠지만 꼿꼿함은 있겠지만 권위적인 면이 좀 이렇게 고지식하게 그땐 드러나니까 아무래도 기토 입장에서는 정관이라도 그것이 내 마음을 포용해 줄 수 있는 따뜻함이 못 된다. 왜 간목이 차가운 해자축방을 바닥에 깔고 있으니 그 인자함이 이렇게 드러나기 쉽지 않죠. 그래서 문의상으로는 정관도 있고 식신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문명은 기토 입장에서는 자기는 고상한 어떤 그런 현실을 현실을 중요시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도 그 내면의 세계는 한랭함이 엄기가 너무나 강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한 그런 근심과 우수가 있다. 이렇게 사주를 읽어내야 됩니다. 바로 그래서 울로를 보고 적어도 신유술 해자축 운영은 불행하겠구나. 인묘진 사오미가 좋지만은도 사오미가 아니면 인묘진이라도 와야 된다. 왜? 목국토 이런 걸로 봐서는 힘드니까 더 안 좋지만은도 대성적인 차원에서는 인묘진 방은 목방이니까 화를 간접적으로 화를 도와주는 직접적으로 도와주죠. 그런 어떤 목생화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목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다이렉트는 목국토지만은도 대성적인 차원에서는 따뜻한 춘절의 동방 모군이니까 남방 맛은 못하지만은도 동방 모군도 차선책으로 용신으로 쓴다라는 그런 정도로 사주 구조를 읽고 울로를 이런 식으로 들여다봐야지만이 올바른 팔자 분석이 될 수 있다. 요 명조에 한해서는 그런 어떤 사주 읽어내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